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딥러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순차적으로 경사하강법부터 시작해서 활성화 함수, 그리고 정규화, 그리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경사하강법에 더 보충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사하강법이란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서 미분값을 구해서 이제 미분값이 양이 나오면은 음의 방향으로, 음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가중치를 이동시키면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퍼셉트론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선형적인 컨벡스한 함수를 기준으로 구하면 됐어가지고 이제 최소값을 그냥 구하면 됐는데, 오늘 말씀드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논컨벡스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저희가 지역 최소값으로 찾은 그런 최소값이 전역 최소값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역 최소값을 찾아가는 과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사하강법을 적용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풀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어, 이 수식적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 샘플을 본 뒤에 이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학습시킨다는 것이 풀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아무래도 전체 샘플 데이터를 본다는 것은 매우 큰 데이터셋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와 좀 상반되게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각 샘플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바로 구하고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전에 풀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는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업데이트되는 시점이 빨라져가지고 더 빠른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샘플이 들어올 때마다 학습을 하게 되면은 샘플이 만약에 아웃라이어일 수도 있고 노이즈가 껴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런 글로벌 미니멈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절충하여 찾아낸 방식이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이제 풀 배치와 스토캐스틱의 사이로서 예를 들어서 한 열장인 거고, 이건 저희가 선택하기 나름인 파라미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설정한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추후 사용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코드에서 해당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활성화 함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단 함수인데요. 계단 함수는 우측 상단에 보이는 이런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0보다 크면 1이고 0 이하면은 0을 반환하게끔 하는 아주 간단한 함수인데, 이제 이거를 코드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부동 소수점 오차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0.000001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우측 상단에 보이는 이러한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림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림이 어디서나 이렇게 철점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점이 없다는 것은 어디서나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는 경사하강법에서 최적화 기법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0에서 1 사이에 연속적인 실수 출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의 코드의 구현은 수식과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렐루입니다. 렐루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x는 0을 기준으로 0 미만은 그냥 다 0으로 처리하고 0 이상은 그 해당 인풋과 같은 것으로 출력하게끔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이 굉장히 간단하다는 장점도 있고, 이제 0을 기준으로 나뉘므로 비선형 함수라는 조건도 만족을 하고, 그리고 심층 신경망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레디언트 감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하이퍼탄젠트입니다.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흡사 앞서 설명드린 시그모이드 함수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는 차이점이 있고 수식도 이렇게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넘파이에서 하이퍼탄젠트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규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규화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저희가 데이터를 모델에 학습을 시킬 때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 그리고 테스트 셋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트레이닝 셋으로 학습을 막 시킬 때 이제 모델의 크기보다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학습을 시켜버리면은 이렇게 왼쪽 그림과 같이 데이터에 너무 딱 맞게 피팅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오버피팅이라고 하며 이렇게 만약에 피팅이 되어 버리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좀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규화이고,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 정규화를 사용하면은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좀 제너럴라이제이션 된, 즉 일반화된 모델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페널티를 추가함으로써 정규화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정규화는 크게 L1과 L2 레귤라리제이션으로 나뉩니다. 이제 L1과 L2는 뭐냐면 L1 디스턴스와 L2 디스턴스에서 유리한 것으로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이 L2인데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L1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L2는 피타고라스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쭉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런 정규화는 이렇게 계산식으로 간다는 것을 이용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절대값 W를 붙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L2 정규화는 W의 제곱을 붙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W 앞에 있는 이 람다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얼마나 정규화를 시킬지 저희가 이제 설정할 파라미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런 레귤라리제이션을 적용시킨 리그레이션 모델을 라쏘라고 하고, L2 레귤라리제이션을 적용시킨 리그레이션 모델을 리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규화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기존의 비용 함수에다가 가중치의 크기를 포함시켜가지고 가중치가 크지 않은 방향으로 학습되게 함으로써 이렇게 모델의 과적합을 방지하는 것이 정규화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얘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또는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입력층과 응립층, 출력층 총 3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립층은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퍼셉트론과 다르게 비선형 문제를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일 퍼센트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단일 퍼센트로는 예를 들어 엑스오 문제 같은 경우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비선형 문제를 여러 개를 학습시킴으로써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 MLP의 알고리즘으로 보자면은 첫 번째로 순방향 패스를 통해서 포워드 프로포게이션을 진행한 다음에 오차를 계산하고 다시 역방향으로 돌아오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세한 거는 코드를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순방향 전파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순방향 전파에 설명하기에 앞서서 일단 액티베이션 펑션과 그것을 미분한 것을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인풋과 히든과 아웃풋을 이렇게 그냥 숫자로 대충 적어놨는데 이제 추후에는 완전 클래스로 정의된 것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습률도 이렇게 지정을 하였고, X는 인풋이고 이렇게 W와 B와 T를 이렇게 다 같이 행렬로 선언해 놨습니다. 그래서 WTX 플러스 B에 사용되는 W와 B와 X를 사용하였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어, 우선 프레딕트에 넘어가기에 앞서서 테스트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 포문을 통해서 리쉐입을 해서 이제 X에 지정된 0,0을 2차원 배열로 만들어지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X를 2차원 배열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수행하는 이유는 W와 다트 프로덕트를 진행했을 때 W도 2차원 배열이므로 이렇게 다 프로덕트를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프레딕트로 넘어오면은 그렇게 2차원 배열로 바꾼 X와 W를 다 프로덕트를 진행해서 B를 더해주고 이걸 다시 활성화 함수에 거쳐서 거치게 됩니다. 그럼 활성화 함수에 거치게 되면은 레이어 1에서의 또 다른 x가 되므로 이 레이어 1에서의 x와 w와 다시 또 다 프로덕트를 거치고 b를 더하고 다시 활성화 함수에 넣고 하면은 순방향 전파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우선 이제 테스트에서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은
x를 총 4번에 걸쳐서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x였던 0,0에 대해서 먼저 예시를 들자면은 이렇게 0,0이 w1과 만나서 닷 프로덕트를 진행하고 b와 더해져서 z1이 되고 이게 활성화 함수를 거치게 되면은 레이어 1의 x가 되고 이게 다시 w와 닷 프로덕트를 진행하고 b를 더하고 그리고 z가 돼서 다시 또 활성화 함수에 들어가게 되고 하는 형식으로 순방향 전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를 실행시켰을 때 출력값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서 방금 구했던 이 0, x가 00일 때에 대해서의 정확도가 다음과 같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값이 다음과 같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닷프로덕트 진행하고 B1을 더하고 다시 활성함수에 넣고 닷프로덕트 진행하고 B 더하고 활성함수에 넣고 해서 이 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백프로퍼게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포워드 다음에 로스를 계산하고 백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일단 백프로퍼게이션에 대해서 원리를 설명드린 다음에 코드에서 로스를 계산하는 것까지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프로퍼게이션은 신경망 학습 문제를 최적화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경사하강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망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레이어가 한 층씩 늘어나게 되고 바이어스는 1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에 x13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게 뭘 의미하냐면 세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줄에 x, 세 번째 레이어의 두 번째 줄에 x 이렇게 각각 x13, x23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x13은 결국 두 번째 레이어에서 이렇게 모여진 WTX 플러스 B가 이제 활성화 함수를 거치고 난 것이 x13이 되게 되는데요. 아래 수식을 자세히 보시면은 x13은 G의 S12가 됩니다. 여기서 G가 의미하는 것이 활성화 함수고 S1이 의미하는 것은 이전 레이어에서의 그 신경망의 다 프로덕트가 된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B는 1로 정의했기 때문에 W01, 2가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2도 비슷한 원리로 구현이 되어 있고, 정의가 되어 있고, 오른쪽 위에 그려진 수식들이 증명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 W분의 라운드 F를 먼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일단 여기서는 증명하려고 체인룰을 사용했는데 체인룰은 연쇄작용으로 이렇게 미분을 각각 나눠가지고 결국 통분을 하게 되면, 각각 나누게 되면은 원래 라운드 W분의 라운드 F가 나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인룰을 적용시켜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라운드 S분의 라운드 X, 그리고 라운드 W분의 라운드 S 이렇게 총 3개로 나눠가지고 라운드 W분의 라운드 F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라운드 W21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에서의 경사각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여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체인룰로 이렇게 들어간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운드 W21분의 라운드 S12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S12가 여기 있고 W21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를 W21에 대해서 미분을 하였다. 이것은 결국 앞에 것들은 전부 상수 취급이 되고 이제 뒤에 x2에 2만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것도 같은 원리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아래 거를 보시겠습니다. 어, 라운드 W 1, 2분의 라운드 F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레이어에서의 가중치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것을 체인룰을 통해서 끝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체인룰을 통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된 수식을 하나로 이렇게 벡터로 묶어서 행렬로 묶어서 이렇게 묶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게 될 수 있고 이것을 다시 또 일반화하여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아래에 노란색 박스친 두 개의 수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백프로퍼게이션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식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두 개를 이렇게 박스 안에 넣어놨고 여기서 이 델타 L은 이 의미하는 수식에서
옆에 보시면 L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전 층의 레이어의 델타를 알기 위해선 다음 층의 레이어의 델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층의 레이어의 델타를 알기 위해서는 또 그 다음 층의 델타를 알아야 되고 즉 이제 끝까지 한번 포워드로 가서 델타를 여기서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 때문에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증명한 백프로퍼게이션을 이제 코드에 적용시킨 것을 가져왔습니다. 어, 이제 fit 함수에서 x와 y를 가져오는 것은 리쉐입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2차원 배열로 나타내기 위해서 리쉐입 하는 거고 여기 노란 색깔 박스 친 부분을 보시면은 predict 함수를 통해서 레이어 0, 1, 2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까 설명드린 forward propagation에 해당하며 아까 기재했던 두 개의 수식 중에 하나에서 x, i, l이 의미하는 것이 각각 레이어 0, 1, 2가 이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에러를 구하고 즉 순방향 다음에 에러를 구하는 것이 이 레이어 2 에러 이겁니다. 그래서 에러를 구한 다음에 그 에러와 이제 라운드 s분의 라운드 x 즉 이제 그 활성화 함수의 미분에다가 레이어 2를 넣은 것을 요소별 곱을 진행한 것을 델타로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델타를 다시 또 W2의 전치 행렬과 다 프로덕트를 진행해서 그 레이어 1의 에러를 구하고 그 구한 에러를 통해서 다시 또 이렇게 활성화 함수의 미분값을 요소별 곱을 통해서 델타를 구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해당하는 것들과 코드와 수식을 이렇게 네모 박스로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W와 B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B는 레이어 2 델타를 전부 다 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W는 레이어와 그 델타를 요소별 곱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 프로덕트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레이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포워드에서 설명드렸듯이 X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학습하는 수식을 보시게 되면은 레이어에 해당하는 X가 W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는 수식 관계상 X가 튀어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식에 따라서 W와 B가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퍼게이션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 이제부터는 진짜 구현되어 있는 코드를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뉴럴넷 MLP라는 코드를 가져왔고 이것은 클래스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보시게 되면은 히든층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것인지 그리고 L2 레귤라리제이션을 사용할 예정인데 L2에 사용되는 람다의 값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반복을 얼마나 할 건지 그리고 한 번 반복할 때마다 학습되는 그 정도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셔플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미니 배치를 크기를 몇으로 할 건지 그리고 뭐 시드를 어떻게 줄 건지 등이 파라미터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로서는 이밸류에이션으로 이제 평가 지표로 이제 추후에 설명드릴 건데 딕셔너리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밸리데이션을 중간에 포함하기 위해서 이벨에다가 밸리데이션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성자 함수입니다. 생성자 함수는 앞서 말씀드린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이제 크게 지정하지 않았을 때 이걸로 초기화하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 뭐, 다음과 같이 그냥 파라미터들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원활 인코딩인데, 원활 인코딩 코드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원합 밸류랑 인덱스는 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는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불러와 가지고 이 코드에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엠리스트 데이터셋은 이제 숫자 필기체 인식 데이터로서 그 특성상 클래스가 10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개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10바이트 크기의 행렬에다가 이제 원활 인코딩을 통해서 이렇게
이 벨이 해당하는 것에다가 1을 사용하게 돼가지고, 1을 넣게 됨으로써 이제 그 뉴메리컬 데이터를 카테고리컬한 데이터로 바꿈으로써 학습이 더 용이하게끔 바꾸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는 좀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구현하였는데 시그모이드에서 이제 다른 거는 처음 설명드렸던 수식과 똑같고 이제 np 클립을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50에서 250 사이는 여기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너무 차이가 크지 않아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250 미만은 마이너스 250으로 250 이상은 250으로 하기 위해서 클립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순방향 전파인데 앞서 설명드린 것과 원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뭐 WTX 플러스 B를 통해서 Z 히든 레이어를 구하고 그리고 액티베이션을 통과한 것을 이제 시그모이드 이렇게 해서 액티베이션 통과한 히든 레이어를 구하고 다시 또 그거를 W와 다 프로덕트하고 B를 더하고 다시 또 활성화 함수에 넣고 함으로써 포워드가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좀 아시면 좋은 것은 X는 그 데이터의 특성상 샘플의 개수와 피처의 행, 열이 샘플, 피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W는 피처, 히든이 되는데 이게 왜 히든이 되냐면 히든 레이어가 지금 하나로 정의를 하였기 때문에 히든 레이어만큼 W의 공간을 할당하여 정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트를 계산하는 함수를 가져왔습니다. 코스트를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L2 레귤라리제이션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L2 레귤라리제이션은 수식이 다음과 같았는데 이 L2 정기화에다가 크로스 엔트로피를 더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마이너스 y 로그 시그마 z 빼기 1 마이너스 y 로그 1 마이너스 시그마 z가 크로스 엔트로피고 이는 좀 두 상반된 확률의 값을 한 번에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로서 이제 분류에 적합한 으로 이제 엠니스트 데이터셋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 수식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EN분의 람다 같은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이거를 더한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W 제곱을 잘 더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레딕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방향 전파를 통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히든과 아웃풋을 다 구해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구해낸 다음에 이것을 행렬로 아웃풋을 행렬로 하게 되면은 열인 부분에서 이제 숫자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것이 그 클래스를 가장 잘 나타내는 확률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그거를 가져와서 y 프레딕트에 저장을 하여 이제 리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fit 함수를 가져온 건데 이 세 가지가 모두 fit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웃풋과 피처의 크기를 이제 각각 쉐이프를 통하여 반환을 받은 뒤에 이제 웨이트를 초기화하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웨이트를 초기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BH를 이렇게 히든의 크기만큼 할당하여 전부 다 일단 0으로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히든의 웨이트는 이제 그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0.1인 것의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W를 랜덤하게 초기화해 줍니다. 여기서 크기는 피처와 히든이 되겠습니다. 피처와 히든이 되는 이유는 이제 아까 X가 샘플과 피처 그리고 이기 때문에 다 프로덕트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피처와 히든을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웃도 똑같이 설정을 해주게 된 다음에 어, 그 스트링 랭스를 이제 반복수에 대한 스트링 랭스를 추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반환을 받고 이밸류에이션을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이렇게 코스트와 트레인 아큘레이시 그리고 밸리데이션 아큘레이시로 세 개의 딕셔너리 형태로 초기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은
Ytrain 인코딩 변수에다가 이제 원핫 인코딩 함수를 적용시켜가지고 원핫 인코딩을 시켜준 다음에 이제 한번 셔플로 넘어가가지고 셔플은 이제 데이터를 각 반복마다 이 입력 데이터를 섞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true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 셔플을 랜덤하게 섞을 예정이고 그리고 밑에 이 스타트 인덱스에서 보시게 되면은 0부터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미니 배치 사이즈, 즉 저희가 설정한 그런 간격만큼 이렇게 가면서 반복하게끔 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를 나누기 위해서 미니 배치를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아래를 보시면은 forward propagation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orward propagation을 통해서 그 back propagation에 사용될 이런 x들을 다 구해준 다음에 back propagation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리를 이용하여 구현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밸류에이션에서는 이렇게 forward를 통해서 다시 또 받아온 것을 코스트 이용하여서 이제 인코딩된 Y트레인과 그리고 A아웃을 이용하여서 그 컴퓨트 코스트 아까 적용시켰던 그런 함수에다가 다시 적용해가지고 코스트를 반환받고 그 다음에 프레딕트를 이용하여서 X트레인과 X밸리데이션을 이렇게 각각 반환받아가지고 트레인 아클레이시와 밸리데이션 아클레이시를 이렇게 출력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std 에러 라이트 코드는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시스템 커널 창에다가 어떻게 띄울 건지를 진척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였고 epoch string length는 아까 여기서 epoch string length를 받은 이유가 여기서 사용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서 이제 현재 진척도를 나타낼 수 있고 std 에러 플러시 바로바로 내보내라. 그러니까 에러가 없게끔 바로바로 내보내가지고 버퍼링 걸리지 않게 해라. 뭐 이런 의미로 std 에러 플러시를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렬에다가 각각 코스트와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아큘레이시를 이렇게 추가함으로써 이밸류에이션 각각의 리스트를 점차적으로 반복마다 추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구현한 클래스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적용시켜보는 예제를 가져왔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가져왔고 가져와서 x와 y 값을 각각 반환을 받습니다. x와 y 값을 각각 반환을 받아서 봤는데 여기서 아셔야 될 점은 엠리스트 데이터셋의 특성상 이제 이미지가 7만 장이라는 점과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되어 있다는 것은 8비트 언사인드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므로 이것을 노멀라이즈를 통해서 이미지를 먼저 정교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255 사이의 픽셀로 저장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음과 같은 코드를 이용하여서 -1에서 1 사이로 변경해 줍니다. 변경해 준 다음에 x와 y에 대해서 데이터를 나눠야겠죠. 일단 테스트와 템, 어, 일반, 일단 테스트와 템프로 먼저 나눈 다음에 테스트는 일단 1만 장을 빼놓고 템프에는 총 6만 장이 남게 됩니다. 이 6만 장이 남는 템프를 이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으로 다시 또 나누는데 여기서 밸리데이션을 5천 장을 뽑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5천을 적어 주었고 그러면 트레이닝이 5만 5천 장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총 트레이닝 데이터셋 5만 5천, 밸리데이션 5천,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 만 장이 스플릿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학습인데요. 어, 저희가 구현하였던 클래스에다가 이렇게 히든 레이어 수는 100, 그리고 L2 정규화에 있어서 람다 값을 0.01, 그리고 반복수를 총 200번 반복하고, 그리고 반복마다 이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하는 데 있어서 웨이트가 러닝 레이트가 저 정도 0.005 정도 되게끔 하고 그리고 미니 배치 사이즈는 100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1000장이 있으면 100장씩 총 10번을 반복해서 학습해라 라는 의미를 하게 되고 그 반복마다 셔플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그 데이터셋의 순서를 바꿀 건지 말 건지를 의미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시드를 1로 주어서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fit 함수를 통해서 어, 학습을 진행하는 학습을 진행한 다음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코스트와 아큘레이시, 그러니까 비용과 정확도, 그리고 이제 틀린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서 PLT를 사용하여서 출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각 반복마다 코스트, 비용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반복을 많이 할수록 이렇게 정확도가 올라가고 코스트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이 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이 벌어지는 이 시점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오버피팅이 발생해서 이 정도를 좀 잘 지켜가면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밸리데이션을 사용하는 이유가 사실 오버피팅을 중간에 보고서 방지하기 위해서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하게 만약에 이게 계속 학습이 된다면 이 간격이 점차 멀어지게 될 텐데, 멀어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현재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만 정말 잘 작동을 하고서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셋이 들어오면은 이제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숫자들은 실제로는 4인데 0으로 인식했다, 실제로는 5인데 9로 인식했다 등 이렇게 실패한 다양한 사례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멀티레이어 퍼셉트럼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렇게 클래스 라벨이 있는데, 인코딩을 통해서 원합 인코딩을 하고서 이렇게 원합 인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엠리스트 데이터셋이 28 곱하기 28 크기인데, 이거를 그대로 넣으면 안 되므로 이렇게 벡터라이즈화를 통해서 784개의 디멘셔널 인풋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넷 인풋이 의미하는 건 WTX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래서 forward propagation을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넷 인풋과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즉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해서 히든 레이어 총 100개 정도, 저희가 앞서서 100개를 설정하였으니까 100개를 통과하여서 이렇게 아웃풋 레이어 10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아웃풋 레이어 10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클래스 멤버십 프로퍼리티스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클래스가 총 10개라고 했죠. 숫자 데이터의 특성상. 그래서 그 각각 클래스에서 어떻게 확률을 갖고 있는지를 담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forward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backward를 이렇게 진행을 함으로써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